정치권 쏟아지는 뉴스 이면들을 분석하고 전망해보는 시간 정치본색 핵심중 토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김한 한겨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새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정진석 의원이고요. 정무수석의 홍철호 전 의원인데 일단은 뭐 정진석, 홍철호 이 이름을 들었을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소통이 좀 되겠구나. 아니면 비슷하네. 뭐 그렇죠. 비슷하죠. 네.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셨으니까요. 그렇죠. 이준석 대표 네. 사실상 축출한 다음에 첫 비대위원장이었었고 네. 또 그 노무현 대통령 이제 명예훼손 혐의로 작년 8월에 이제 1심에서 지금 6개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작년 지금 1월, 2월 항소심 진행 중인 진행 거죠. 중이죠. 그러니까 네. 작년 1월, 2월에 이제 범죄 피의자하고 만날 수 그렇죠. 없다 대통령이 네. 그런 취지의 발언을 이제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제 했었는데 범죄 피의자를 네 범죄 피의자가 어떻게 이제 대통령을 만났냐.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8월달에 네. 이제 피고인이 돼서 6개월 실형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법정 구속은 안 시켰는데 예. 지금 항소심이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피고인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앉힌 거네. 그런 셈이죠. 네. 그렇죠. 당시에 이제 보니까 2017년 9월에 SNS에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했고 노 전 대통령 혼자 남아있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당시에 이제 판사가 원래는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는데 예.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굉장히 그렇죠. 엄중하게 본 거죠. 저 국회의원직 박탈 아닙니까? 벌금 500만 원만 돼도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되죠? 중앙선거법이 아니니까 선거법은 네. 아니에요. 1년 이상. 네네. 아. 금고 제가 금고 찾아봐야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박 판사는 정 의원이 개인 SNS에 올린 글 내용은 거짓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도 없다.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며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예. 이제 이런 정진석 의원을 정무수석에 비서실장에 이제 임명을 한 거는 글쎄요 이제 앞으로 굉장히 험난한 정무가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물론 또 정진석 비서실장이 굉장히 그 민첩한 분입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기억나는 장면은 JP에 이제 자기가 후광을 얻어서 차기 충청권의 대선 주자가 되겠다라는 어떤 큰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완구 전 국무총리하고 뭐 JP를 모실 때나 뭐 행사에서 이제 그 JP의 부인 되시는 박용옥 여사 별세했을 때도 이 JP가 휠체어 나중에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서로 휠체어로 밀려고 막 이완구 전 총리하고 막 몸싸움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해요. 예. 그 정도. 그리고 이제 국회 사무총장 때는 박근혜 대통령 이제 국회로 올 때 윤상현 의원이 이제 누님을 영접하러 가는데 예. 이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네. 그렇죠. 제꼈던 거. 그렇죠. 그 정도로 굉장히 민첩한 분이라서. 민첩하다. 그게 민첩한 네, 거예요. 그래서 민첩하게 또 태세의 전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첩하게 태세잖아. 네, 정무수석 잘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늘 부정적으로만 보면. 예. 저는 뭐 한 3가지 정도 포인트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네. 제일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낙선한 친윤 중에 고르지 마라. 낙선한 치륜 중에 네. 고르지 마라. 용산이 무슨 재취업 사무소처럼 비추면 예. 혁신이고 쇄신이고 다 날아간다 한 방에. 예. 그러니까 낙선한 친윤 중에 고르지 마라라고 했는데 지금 낙선한 친윤을 골랐고 두 번째는 예. 친윤도 뭐 다 같은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 쫓아내고 비대위원장 얘기하셨지만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윤 오브 친윤이라고 불리는 이거 굉장한 충성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비고비의 발언들이 정말로 이제 충심이 있는 발언을 해왔던 이제 충성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제원 의원도 친윤으로 분류가 되는데 장제원 의원 행보를 보면 어쨌든 장제원 의원은 고비마다 본인이 권력을 갖지 않는 선택을 했어요. 예. 예. 근데 정진석 의원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말하자면 관계성이 있고 이 부분에서 과연 그리고 지금 이제 이날 공교롭게도 조선일보가 일면에서 정치하는 대통령을 이제 일면 헤드라인으로 올렸는데 그랬죠. 비서실장에 정진석 의원은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한 이제 말하자면 장악력이 있는 그렇죠. 인물로 평가가 되는데 그럼 결국엔 이 메시지는 조선일보의 보도와 견주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당에 대한 그립을 놓지 않겠다는 것을 당에 시그널을 준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긍정적인 면은 지금 이제 민첩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이런 건 있죠. 2016년도 총선에서 당시 이제 여당이 완전히 지고 예. 그리고 나서 나락으로 이제 가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탄핵을 당하고 그때 이분이 원내대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부와 여당이 어떻게 움직이면 망하는구나. 예. 그 탄핵을 당하고 나서 여당 그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망했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취지의 그 슬로건을 걸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 과정을 목격했던 어떤 정치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뭐 지지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상당히 유사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는 여당이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뭐 그런 면에서의 경험 이런 것들은 좀 뭐 평가해 줄 만한 대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태세 전환에 민첩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상당히 좀 우파 중에서도 조금 좀 많이 우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과거에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씩 지금 좀 꼽아볼까요?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문제 있는 말들을 많이 했죠. 지금 말씀하신 네. 저 말은 뭐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명백하게 지금 1심에서 판결이 난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네.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걸 지금의 양상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정진석 의원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는 왜 망했을까? 야권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망한 걸까? 망했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국민의힘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윤석열 정부는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윤석열 일가의 부정부패는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야권과 시민들은 윤석열 정부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능하고 무지했다. 백성의 고열을 대신에 국민의 고열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다가 망했다. 예. 조선을 그렇게 비하를 했다면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다른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정진석 의원. 세월호 그만 좀 우려 먹으라 하세요. 이제 징글징글해요. 오늘 아침 받은 메시지다. 메시지를 올린 것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진석 비서실장님. 메시지를 받은 것을 말했을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진석 의원이 과거에 한 말들, 좌파 좀비들의 무자비한 문자 폭탄 공세 때문에 국회 청문위 간사인 한국당 경대수 의원이 가슴 아픈 가정사를 할 수 없이 공개해야 했습니다. 참 화가 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